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지나치게 현실적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만으로는 절대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3이었을 때예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MT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 별로 기대도 없었어요. 졸업 앞두고 마냥 들뜬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준호는 좀 달랐어요. MT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그날, 제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 말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무슨 노래 들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사람은 이어폰 한쪽을 제게 건네줬어요. 그렇게 우린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친구였어요. 같이 수업 듣고 공강 때 밥 먹고 비 오는 날엔 같이 우산 쓰고 도서관 가고 연애를 시작했을 땐 진짜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했고 자상했고 한마디 말해도 따뜻한 눈빛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각자 취업 준비하면서도 우린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죠. 그리고 26.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누구보다 확신 있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으니까요. 우리 같이 살자. 어차피 더 늦으면 삶이 점점 각자 바빠지고 멀어질지도 몰라. 그 사람의 말에 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선 반대가 많았죠.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왜 벌써 결혼해?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친구 몇 명, 가족 몇 명. 예식장도 작고 드레스도 대여였고 예물 대신 작은 팔찌 하나 주고받았죠. 신혼여행은 제주도. 그마저도 숙소비 아끼려고 민박을 골랐어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같은 이불 속에서 첫 아침을 맞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구나 처음 느꼈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눈 마주칠 때마다요. 그 눈빛 하나에 모든 불안함이 녹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저희는 너무 순진했어요.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몰랐거든요.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이었는지도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몰랐어요. 그리고 돈을 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상했고 여전히 웃어줬고 아침마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줬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표정이 자주 무거워졌고 혼잣말이 늘었고 가끔 휴대폰 화면을 가리듯이 닫아버리기도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면서도 그저 적응기려니 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니까 당연히 삐걱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돈 문제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둘 다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주 4일 계약직으로 일했고 그 사람은 스타트업 개발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었죠. 초반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둘이 합쳐 한 달에 35만 400 정도는 벌었으니까요. 월세 6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생활비 70만 원. 아껴 쓰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은 비쌌어요. 양가에 드리는 명절 용돈, 친구들 결혼 축의금, 직장 회식,
갑자기 깨진 노트북 수리비. 그렇게 매달 어딘가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겼어요. 우리 이번 달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에이, 다 필요해서 쓴 거야. 다음 달엔 줄일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지금도 마이너스야. 너도 무슨 말이든 좀 좋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고, 표정이 바뀌었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회계보고서 같아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튜브만 보고 있더라고요. 준호야, 나 너무 배고픈데 뭐 좀 안 해놨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나 오늘 일했어. 디자인 수정 때문에 새벽까지. 너 알잖아. 알지. 근데 나도 쉬고 싶었어. 그 짧은 말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나만 이 집을 챙겨야 하지? 넌 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야? 이게 결혼이 맞아?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김에 눈물이 섞였고 한 숟갈 뜰 때마다 왠지 모르게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은 지쳐 있었어요. 그건 알아요. 스타트업은 불안정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명확하지 않았고 내색은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어깨를 내주고 싶었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란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힘들다 보니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이상하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사니까 서로 더 멀어졌어요. 그 사람은 코인을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코인 단타 매매. 이거만 잘 되면 한 방이야. 나 지금 이거 하나로 거의 수익 20% 봤다니까.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일 수도 있고 설마 거기다 전 재산을 넣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통장에 있던 200만 원이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해. 원금만 회복되면 다시 넣을게라고 했죠. 그 순간 뭔가 꺼졌어요. 신뢰? 기대? 아니면 그냥 사랑 자체였는지도 몰라요. 이후로 우린 계속 비슷한 문제로 다퉜어요. 누가 더 벌었는지, 누가 더 많이 썼는지, 왜 서로의 수고를 몰라주는지. 우리의 대화는 점점 쪼그라들었고 애정 표현은 사라졌고 침대에 누워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타인처럼 느껴졌죠.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고 같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고 같은 싱크대에서 커피 포트를 올렸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예전엔 커피 향만 나도 좋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말이 없었죠. 오늘 회의 있어? 응. 점심은? 몰라.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냥 피곤해. 그 사람은 늘 피곤했고 저는 늘 참았고 그러다 어느 날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정확히 그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퇴근 후 혼자 장을 받고 두 손 무겁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 정말 한마디라도 수고했어, 도와줄게라는 말을 바랐는데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말했어요. 그동안 꾹 눌러온 말들.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아. 당신은 이제 날 필요로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건 결혼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생존이야. 그 사람은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그럼 이혼할까? 그 말, 그 두 글자, 이혼.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에 그 단어가 등장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더 이상 노력이나 사랑 같은 단어 대신 이혼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말에 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심지어 손도 스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 그 따뜻했던 공기의 잔여물만 조용히 등 뒤에서 느껴졌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어요. 담배도 못 피우는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이라는 선택지 앞에 앉게 됐어요. 그 어떤 바람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무슨 큰 사건도 없었어요. 그저 살다 보니 삶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서로에게서 애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미움이 쌓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의 고통을 감당하느라 서로를 돌볼 여력이 사라졌던 거죠.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고요. 이혼을 결정하는 날 우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카페에 들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수천 가지 말이 맴돌았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잘해보려 했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딱 하나였어요. 수고했어. 그리고 행복해.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원래 살던 동네의 반지하 원룸에서 짐을 나눴어요. TV, 전자레인지, 책상, 냄비, 커튼. 무슨 경매하듯이 서로 고르고 넘겼어요. 이건 내가 가져. 아니, 그거 너 썼던 거니까 가져가. 그래도 너 필요하잖아.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할수록 이게 진짜 끝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건 침대였어요. 우리가 함께 잠들던, 싸우고도 등을 맞대고 누웠던 그곳. 침대는 너가 가져. 아니, 그거 보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너 가져.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흔적을 지우듯이 짐을 덜어냈어요. 혼자가 된 첫날 밤. 전 그날 정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이불도 덮지 않고 그냥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말 걸어줄 것 같았어요. 습관적으로 말이 튀어나오려다 멈췄고 혼잣말이 울리는 낯선 정적 속에서 목이 메었어요. 준호야. 그 이름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조차 안 났어요. 이상하게 슬픔보다 멍한 공허함이 더 컸어요. 마치 텅 빈 냉장고처럼 감정이 싹 빠져나간 느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고 카톡은 읽지도 않고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누워서 유튜브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웃긴 영상만 보다가 잠들고 다음 날엔 또 같은 영상 보면서 그저 시간이 가라고만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 휴대폰 앨범을 정리하다 우리 둘이 찍은 셀카들이 나왔어요. 제주도 바다, 침대에서 장난치던 셀카, 마트에서 장본 뒤 짐 들고 웃던 모습. 하나하나 삭제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우지 못했어요. 지우는 것도 고통이더라고요. 기억을 없앤다고. 그 순간의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조금씩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애썼는지,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됐는지를요. 사실 전 그 사람만 탓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왜 나에게 기대지도 않지?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도 점점 말이 날카로워졌고 지적하듯 말했고 마치 시험 감독처럼 상대방을 감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야만 했던 동거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버틸 여유가 없었던 것 뿐이야. 그 한 줄을 쓰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엎드려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이별이 실감났어요. 사랑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났다는 걸요. 지금은요. 조금씩 나를 회복하고 있어요. 혼자 마트를 가는 법, 혼자 영화를 보는 법, 혼자 침대에서 잘 자는 법을 하나씩 익히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비록 누군가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어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다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결혼 후회해요? 그 사람과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그냥 연애만 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전 잠시 멈칫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정확한 대답을 내리진 못했거든요. 후회한 적 없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있어요. 정말 많아요. 왜 그때 감정을 더 억눌렀는지, 왜 서로의 말을 더 잘 들어주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사소한 말들로 서로를 상처 입혔는지. 그 사람의 무기력함을 게으름이라 단정지었던 제 고단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민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 우린 둘 다 미숙했어요. 하지만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걸었던 거리, 웃으면서 먹던 김밥 한 줄, 비 오는 날 창문에 서로 기대어 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건 진짜였고, 소중했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만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사랑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혼은 끝났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고,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힘들고 있다면,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외롭고 지쳐 있다면 부디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너무 오래 미뤄두지 마세요. 말해요. 지금 느끼는 감정, 불안, 실망, 두려움,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들어줄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함께 하려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슬프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함께는 아닌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왜 난 지키지 못했을까? 왜 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를 가른 후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했고, 여전히 밥을 했고, 여전히 그 사람이 쓰던 머그컵을 본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현실은 감정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여요.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전제품에는 그의 지문이 남아있고, 화장실 거울엔 그가 쓰던 폼 클렌징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가끔은 냉장고에 남겨진 반찬을 꺼내 먹다가 이거 준호가 좋아했던 건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혼자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름도 주소도 날짜도 다 제 생활의 일부였는데 이제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내 이름만 덩그러니 적힌 청구서 하나에도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출근길 버스 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보다 문득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창밖 풍경을 보며 농담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눈물보단 멍함에 가깝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속이 허해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근데 그 구멍을 채우는 건 슬픔이 아니라 공기예요. 공기처럼 무색무취한 감정이
천천히, 조용히 사람을 비워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흔적이 빠진 풍경은 낯설기만 했어요. 신발장이 너무 텅 비어 보이고 냉장고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예전엔 다녀왔어 하면 수고했어라고 맞이해주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관문을 닫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요. TV를 켜도 휴대폰을 봐도 심지어 SNS를 열어도 모든 게 너무 시끄러운데 그 가운데 있는 나는 너무 조용했어요. 어떤 날은 회사에서 신혼이시죠? 좋으시겠어요? 라는 말에 웃으며 대답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기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순간엔 진짜 좋았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너무 아프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사람과 싸운 기억보다 웃던 기억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감정을 잊는 데 있어서 슬픈 건 더 빨리 잊히고 좋았던 건 오히려 더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곤 했어요. 답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시간이 만든 틈, 감정의 부식, 돈이란 현실 속에서 피어날 수 없었던 여유. 그게 결국 사랑을 잡아먹은 거였죠. 그리고 무서운 건 그게 너무 조용히, 너무 천천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자는 사이에 바닥이 조금씩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았을 땐 이미 그 바닥은 사라져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 줄 몰랐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불 끄고 잠들기까지. 그 모든 혼자의 순간마다 예전엔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기침을 하다가 목이 따갑고 몸이 으슬으슬한 날엔 괜히 울컥했어요.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독한 일이구나. 예전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죽 끓여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SNS에서 우연히 본 그 사람의 사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어디론가 떠난 풍경 속 웃는 얼굴. 저는 그 사람을 잊기 위해 모든 걸 지웠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미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하지만 그건 결국 저만의 감정 싸움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었을 수도 있었고, 혹은 정말 후련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서글펐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싫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날 중 하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사랑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혼자인 나에게도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일기장을 넘기고, 향초를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젠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저 그 시절이 있었고,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요. 상처든 깨달음이든 아니면 단순한 기억이든 간에 그 사람과의 이별은 제가 나를 이해하게 만든 계기였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큰 전환점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힘든 당신, 지금 지쳐있는 당신, 지금 혼자 있는 당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딘가에서 똑같은 감정을 지나온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눈물 나고 모든 게 흐릿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시간은 분명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이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